안녕하세요, 아이브입니다. 오늘은 직장 다닐 때 위브를 사용하면서 투자하고 싶은 회사가 있거나 궁금한 회사가 생겼을 때 위브로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기업의 재무 상태를 확인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거창하고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소중한 자산을 투자하기 전에 혹은 투자 중인 회사의 재무 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숫자를 싫어하시고 공부하기 싫어하시는 거를 알기 때문에 개념을 아주 쉽고 간단히 설명하고 해당 항목별로 수치가 올라가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내려가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이런 식으로 최대한 간결하게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선 이 위블에서 애플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차트 이 상단 부분에 탭을 왼쪽으로 쭉 드래그해서 미시면은 컴퍼니라는 탭이 보일 거예요. 이 컴퍼니를 선택하신 다음에 그럼 여기에 파이낸셜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토탈 레비뉴가 있고 넷 인컴이 나와 있죠. 이 파란색은 총 매출을 의미하고 이 보라색 넷 인컴은 순이익을 의미하는데요. 2020년 3분기부터 2021년 현재 3분기까지 총 매출과 순이익을 볼 수 있고 총 매출도 증가하고 순이익도 같이 증가한다면 좋은 신호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프라필라빌리티라고 있는데 기업의 수익성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 EPS가 earning per share라고 주당 순이익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전년 대비 얼마나 상승하고 하락했는지 나와 있고 그리고 밑에 그래프를 보면은 2020년 3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표가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업의 모든 가치를 잘게 쪼개가지고 주식으로 발행을 하고 이 총 발행 주식에서 하나의 주식당 기업이 이익을 얼마큼 냈는지를 숫자한 것인데요. 주식 한 개당 얼마큼 이익을 내느냐 그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 주당 순이익은 기업의 단기 순이익을 총 발행 주식으로 나눠준 거기 때문에 이 한 주당 이익이 증가하면 즉 다시 말해 EPS가 증가하면은 그래프가 상승하겠죠. 그러므로 이 보이는 그래프가 상승을 하면은 좋은 것이고요. 그리고 ROE라고 나와 있는데 Return on Equity라는 뜻인데 번역을 하면은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는 것인데요. 기업이 자기 자본으로 비즈니스를 해서 얻어지는 수익을 말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 자본은 빚, 즉 다시 말해서 부채가 없는 순수한 자기 돈으로 사업을 진행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빚 없이 100불이 있는데 이 100불로 비즈니스를 해서 20불의 이익을 내었다면 이 ROE, 자기 자본 이익률은 20%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ROE는 상승할수록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본 대비 이익이 좋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상승할수록 좋고요. 그 다음에 Operation Capability, 기업의 역량을 알아보는 건데 여기 보면은 ATR이라고 나와 있죠. Asset Turnover Ratio라고 총 자산 회전율을 뜻하는데요. 기업의 매출액, 레비뉴를 자본과 부채를 합친 총 자산, 에셋으로 나눈 비율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기업의 자산으로 얼마만큼 더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알아보는 건데 카테고리별로 차이가 있고 같은 섹터에 있는 기업들을 비교하는 데 주로 사용되고요. 결과적으로 이 ATR, 총 자산 회전율이 높을수록 좋습니다. 어렵고 깊게 생각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보면은 ATR이 지금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데 올해 1분기, 2분기보다 3분기가 살짝 내려온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Net Paying Capability라고 나와 있는데 기업의 채무 상환 능력을 한번 알아보는 건데요. 먼저 Debt to Asset이 있고 이거는 기업의 단기 부채, 장기 부채, 이 총 부채를 총 자산으로 나눈 비율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바로 밑에 보면은 Current Ratio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한국말로 하면은 유동 비율이라고 하는 건데요. 기업이 만약에 단기 부채, 예를 들어서 1년 이내의 단기 부채를 기간 내에 상환할 수 있는지 점검하는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유동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에서 단기 부채 상환 능력이 좋다고 할 수 있고요. 보면은 항목별 옆에 YOY라고 다시 보이죠. 전년 대비 오르고 내리고 하는 증감률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여기 맨 하단 좌측을 보시면은 분기별, 연도별로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부채 비율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거나 낮다고 해서 무조건 좋다기보다는 이 재무제표상에 현금 흐름과 설비 투자나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상충돼서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내가 투자한 기업의 부채 비율이 전년 대비 또는 전분기 대비해서 이 정도로 되고 있구나 하는 정도로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맨 하단 오른쪽 보시면은 Financial Details라고 보이시죠? 여기를 눌러주시면 앞서 설명드린 EPS가 나오죠. Earning per Share, 주당 순이익이라는 게 바로 나오는데 여기
여기 보면 파란색으로 actual이 나오고 약간 회색 계열의 estimate이라고 나와 있는데, 파란색은 실제 EPS를 뜻하고요, estimate는 예상치를 뜻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실제 EPS가 예상치보다 지금 다 위에 있죠. 그러면 예상한 것보다 기업의 주당 순이익이 높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실제 EPS가 예상치보다 높으면은 좋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Key Indicators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ROE, 자기자본 이익률이죠. 이거는 앞서 설명을 드렸고, ROA라고 보이죠. ROA는 ROE랑 비슷한 방법으로 계산하는데 Return on Asset이라고, 여기서 Asset은 에꼴이랑 살짝 뜻이 다른데요. Asset은 자산을 뜻하고 에꼴이는 자본을 뜻하는데, 자본은 부채, 즉 빚이 없는 순수 자기 자본만을 이야기하고, 자산은 부채를 포함한 것을 의미를 하는데, 사실 말이 살짝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자산의 산이니까 좀 큰 개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부채를 같이 포함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개념을 잡고 있고, 여러분도 편하시면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산은 부채를 포함한 것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ROE와 마찬가지로 분자에는 당기순이익을 넣고 분모에는 자산, 즉 자본과 부채를 합쳐서 나눈 수치인데요. 부채가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면 당연히 결과값은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프상으로도 증가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요. 그리고 EPS는 앞서 두 번이나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BVPS, 이 뜻은 Book Value Per Share라는 뜻인데 보통 줄여서는 BPS라고도 많이 합니다. 뜻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뒤에 Per Share라는 말은 주당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느냐는 뜻이라는 거를 계속 생각하시면 앞으로 나온 단어들도 편하실 거고, 앞에 book value라는 뜻은 회사 장부상의 가치, 그러니까 순 자산 가치를 나타내는 뜻이고요. 그래서 주당 순 자산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장부상의 순 자산 가치의 순 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이고, 이게 분자에 들어가고 분모에 총 발행 주식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BVPS가 높을수록 자기 자본 비중이 커서 실제 청산했을 때 가치가 높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올라갈수록 가치가 높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net margin, net margin은 순이익률이라는 뜻이고, profit margin과 동일한 뜻으로 순이익을 매출로 나눈 값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상승할수록 순이익률이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상승할수록 좋은 뜻이고요. 그리고 net to asset은 앞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CFPS, 아까 제가 뒤에 per share라는 뜻을 생각을 하면은 앞으로 나오는 단어들도 편해지실 거라고 말씀드렸죠. 총 뜻은 cash flow per share인데, 이 per share가 주당 어떤 것이라는 추측이 되시죠? 그러면 앞에 cash flow가 있으니까 이 cash flow는 현금 흐름이라는 뜻이니까 주당 현금 흐름이 되겠죠. 결국 한 주당 얼마나 많은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지 보는 지표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이 한 주당 현금 흐름을 많이 창출하게 되면은 기업은 당연히 좋아지겠죠. 이 그래프 역시 증가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CRPS, 지금 애플은 여기 차트상 나오지 않는데 이것도 크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여기도 뒤에 PS, per share라는 뜻인데 앞에 주당 뭐 어떤 것이라는 뜻이겠죠. 이 앞에는 capital reserve라는 뜻인데 자본을 준비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당 자본 준비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보통 기업에서는 미래 투자를 위해서 영업활동으로 인한 이익 외에 자금 또는 비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잉여금을 내부에 적립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이 기업의 규모가 작을 경우에 배당 성향이 매우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본 준비금이 높을 수 있고요. 이 주당 자본 준비금은 자본 준비금을 총 발행 주식 수로 나눈 값이고요. 그래서 분자가 높아지면, 즉 자본 준비금이 높아지면은 비상시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current ratio는 앞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 income statement라고 되어 있는데 손익계산서라는 뜻이고요. 여기 보면은 net income, total revenue, operating income 이렇게 되어 있고, net income은 순이익이고, total revenue는 총 매출, 그 다음에 operating income은 영업이익. 각 섹터별로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고, 모두 이익과 매출에 관한 현황들이니까 증가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balance sheet, 이거는 대차 대조표라는 뜻을 뜻하고요. 파란색으로 total assets 나와 있고 총 자산을 뜻하고요.
여기 보면은 회색으로 total liability라고 나와 있는데 총 부채를 뜻하고요. debt to asset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총 부채를 자산으로 나눈 비율이고, 여기서는 각자 투자하신 기업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 보면은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이죠. 여기 보면은 operating, investing, financing 이걸로 나눠져 있고, 각 뜻은 뭐 operating은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을 나타내는 지표고, investing은 투자 활동 현금 흐름, 그다음에 financing은 재무 활동 현금 흐름. 이 각 분야별로 기업이 현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시는 부분이에요. 기업의 영업 활동에서 모든 자본의 지출을 빼면은 프리 캐시플로우, 즉 잉여 현금 흐름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잉여 현금 흐름이란 쉽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가계부를 쓰실 때 벌어들인 모든 수입에서 지출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내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하실 거고, 좀 더 편하게 이 프리캐시플로우 잉여 현금 흐름을 확인하시려면 제가 예전에 영상을 따로 만들어 놨으니까 그걸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직장생활 하면서 업무할 때 잠깐 틈틈이 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뭐 디테일하게 보기 힘들어서 제가 간단하게만 보시고 확인할 수 있게 설명드린 거고요. 저도 경험에 우러나서 이렇게 빨리빨리 알아보고 싶은 기업의 재무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을 위블로 한번 쭉 같이 봤고요. 직장생활 하시면서 열심히 투자자로 공부도 하시고 또 경제적 자유, 더 나아가서 시간적 자유를 원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민 생활하든 한국에 있든 뭐 돈을 벌고 좀 더 경제적으로 자유롭고 더 시간적으로 자유롭고 하고 싶은 마음은 다 똑같으니까요. 아무튼 영상을 자주 못 올렸는데 앞으로 제가 매번 영상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 같은데 최대한 행동으로 더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뵐게요.